자, 10분간 휴식을 잘 취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TV 광고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한번 쭉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 TV 광고의 유형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자, 자막 광고를 한번 봅시다. 자막 광고는 방송 순서에 고지를 하거나 방송국 명칭 고지할 때 하단에 나타내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광고 순서. 자, 이어서 무슨 방송이 풀립니다가 밑에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죠. 그런 걸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막 광고 횟수는 매 시간 6회, 그러니까 1시간 안에 6번을 할 수 있고 10초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 규정. 이거는 지금 방송 광고의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이제 난무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방송법에 정이 돼서 이걸 꼭 0.000 프레임까지 꼭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5초면 15초에 00 프레임까지 딱 끝나게끔 형성이 되어집니다. 1초라도 틀려지면 안 되는 정도. 왜? 1, 2초를 다 양해해 방해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이 쌓여서 딜레이가 누적 시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00 프레임까지 그대로 적용시킨다. 또 자막의 크기는 4분의 1 가량을 초과할 수 없다. 4분의 1.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건 자막 광고의 규정입니다. 규정. 그 다음에 15 광고는 일정 시간대에 맞춰서 이 15 광고를 얘기해요. 이때 뭐 삼성시계,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15 광고의 10초 정도의 안에서, 왜냐면 이 15가 가장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시간을 보려고 사람들 보다 보면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들에는 이제 프로그램 광고처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광고처럼. 또 그 다음에 타 광고 유형보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시청자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15 광고가.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 시계 15를 할 때 집중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지상파 광고 유형에 있어서 지상파 광고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순서. 자,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 딱 전 CM, 대장금, 후 CM, 스팟, 전 CM, 돌고 후 CM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죠. 자, 봅시다. 전 CM과 후 CM은 프로그램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전 CM, 후 CM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스팟 광고라고 하죠. 사이에 스팟. 그리고 안에는 엔딩 자막에서 자막 광고가 들어가요. 여기 스팟 광고 하나에 방송 순서할 때 자막 광고가 들어가고, 또 방송국에서나 예고 방송 나갈 때도 타이틀 제공되는 자막에 들어간다. 이게 GTV 지상파 방송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TV 광고의 유형을 보면, 자, 자막 광고의 유형을 한번 샘플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 그 아까 규정에 보면은 화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지 만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막 광고에. 요게 MBC 안에 하단에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MBC 뉴스 데스크 안에 밑에 하단에 놀부 항아리 갈비뼈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00310 미국 99% 이렇게 하단에 들어가 있고, 넥스트 이어서 PD 수첩이 이어집니다. 하단 이게 자막 광고의 유형의 샘플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 광고의 경우는 이렇게 명령차원 내면서 이 뒤에 맥주 광고가 들어가고, 맥주 광고는 꼭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있어서 운전이나 작업 중에는 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광고의 광고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요금. 자, 프로그램 광고에 TV 광고는 공공재로 원가주의에 입각한 고정요금제. 전파료와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광고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중파 방송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제작비가 사실은 프로그램의 광고비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은 특히 KBS 1TV는 또 예외죠. 대신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는 대신에 시청료로 그 대신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일반 방송 프로그램은 광고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내기 때문에 광고 수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서 그 프로그램의 전파료와 제작비를 계산해서 적용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파료 안에는 시설, 인건비, 전력, 관리비를 포함시키죠. 전파료 안에. 전파료 안에는 전파가 발생되어 있는데 사실 전파가 운이 건 아니거든요. 전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비죠. 한 편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용과 매칭이 돼서 가끔씩 제작비를 저희가 이제 방송사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 중간에다가 우리가 기업에 협찬사를 붙이죠. 그것도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받칠 수 없어요. 붙이더라도 방송사의 전체적인 절차에 안에서 맞춰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국방부에서 진짜산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실 때 6억에 대한 재원비를 받았었는데 이 비용이 우리가 받았는데 불구하고 방송 KBS 쪽에다가 일괄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끝내고 전파료 제작비를 빼고 우리한테 제작비로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들을 더 많이 못 받은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 광고의 형태의 비용인데 이거는 또 광고의 개념이 접근이 아니고 협찬의 접근이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는 두 가지 이익을 같이 챙긴 거죠. 프로그램 내에서의 전파료와 제작비도 받고 또 별외로 협찬금으로 협찬금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퍼센트에 뭐 30%를 돌려줬는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연평 폭격 때문에 방송이 중간에 총 6개월 방송 부분이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확 줄어버렸죠.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요금 고장제죠. 그다음 2008년의 판결에 의해서 방송사와 미디어랩이 자체적으로 결정과 근거를 마련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광고료를 책정해서 줬다. 다음 나머지 뭐 토막 광고, CA 자막 광고의 경우에는 방송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SA, A, B, C를 나누죠. SA는 골든타임 시간대라고 하죠. 가장 시청자가 시청을 많이 하는 타임으로 있는 SA, 그리고 A, B, C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경제 성장률을 가미해서 TV 보급률까지 해서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개 공중파 방송이 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흑자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방송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젊은 층들은 사실 거의 TV를 안 보는 형태가 유행이 됐어요.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먼저 빠른 IT를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광고 요금이 그렇게 책정되는데 정확한 금액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전파료와 제작비를
나누어서 지출한다.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도에 대한 GSA 제도 한번 봅시다. 전기물 매월 일정량의 광고 물량을 사전에 제시해서 기준에 의해서 약정을 해요. 난 언제까지 뭘 사겠다. 경기물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 또 일시, ROS는 일시 할인 판매의 경우예요. 이건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사게 합니다. 중소기업 측에서. 그 다음에 구매자가 특정 순서, 전시행 끝, 후시행 끝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지현이가 나오는 드라마에 전 CM과 후 CM이 전지현이가 나와요. 매칭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판매의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가격대를 좀 더 적용시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구매자 겹칠 경우 제시는 높은 구매자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요. 이런 선택들은 CM 순서 지정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KBS, MBC, SBS도 할 줄 알죠. 이거는 방송 공사에서 그 시간대를 판매를 합니다. 그걸 판매하고 그거를 방송사에다 적용을 시켜주고 그거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계속 판매가 되고 주고받고 합니다. 자, 선매제, 꼭 필요한 광고 시간을 구매하는 부분들이죠. 꼭 그 시간대에 내가 사야 돼. 이런 개념의 접근인 거죠. 그 비율이 정해지고 난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간대로 또 수시로 판매. 그래서 옛날에는 SNL 시간대를 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안에 전시 후시엠들은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로 급등하죠. 그래서 월드컵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월드컵의 그 피파가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시간대 광고가 대단히 세거든요. 그거를 직접 피파가 판매하고 사고 줘. 그래서 그 TV 중계권도 막 판매 또 합니다. 거꾸로. 돈 많이 벌어서 현금도 많이 높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자, 언프런트의 경우에는 정기 판매로 사전에 안정적으로 이제 지급하고 청약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줘요. 이게 뭐 제일기획 뭐 오리콤 이런 광고 대행사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 방송 광고 공사에서 이렇게 시간대를 판매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6개월치를 다 갖고 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또 공탁금도 걸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시간대를 살려고 광고 공사에다 들어갔더니 처음 들어오는 진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탁금도 많이 적용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 단가는 5천밖에 안 하는데 뭐 3억을 예측시켜라 뭐 이런 게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TV 광고의 시급의 경우, 아까 그 골든 시간대에 뭐 그냥, 자, 평일에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대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C 등급은 오전 아침 7시 이전에는 사람이 시청자들이 잘 안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C급이라 C급. C급은 가격이 싸죠.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이제 평일 B급, 토요일 날도 B급인데 또 일요일 날은 또 7시 30분까지 늘어나요. B급이. 일요일 날은 또 시청자 안 보니까. 그리고 A가 평일에는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요 시간대가 A예요. 많이 TV를 키는 그런 타이밍 시간이면 A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경우는 B급이 되고, 점심시간이 오후 타임 때는 거의 텔레비전이 안 켜지기 때문에 C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5시 이후부터는 이제 퇴근 시간이 걸쳐 있으니까 B로 변환이 됐다가, 저녁 7시부터 8시에 굉장히 많이 볼 때는 A등급. 또 8시부터 11시까지 시청률이 제일 높을 때예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거나 집에서 뭐 얘기하고 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SA라고 합니다. SA. 골든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시는 A등급, 12시는 B, 나머지 12시 반 이후로는 C로 다시 내려가는. 이거를 방송 C급의 시간대별로 급수가 정해진다는 거죠. 토요일은 좀 다르죠? 7시부터 11시가 SA로 같이 적용이 되고 A, B, C로 적용이 되고,
또 일요일도 마찬가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 시급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청률, 뭐, 피플 메타라는 이런 것들에 통해서 변화가 됐다가 다시 붙였다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TV 광고의 편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했다면 지금은 라디오 광고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광고의 장점은 표적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표적. 라디오라는 개념은 이제 특정 부위나 매니아들이 많이 접근하는 분야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이 뭐 주로 뭐 주부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부의 그 편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타임에는 연령대가 누구고 직업이 모인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어서 표적 소비자의 그러니까 목적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4대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귀로만 듣고 가니까 눈은 시선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런 유해의 소비자들이 양성이 되면서 여기에는 상상력들이 만들어지죠. 그 라디오가 앞으로 TV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사실은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거든요.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라는 거는 TV가 그림과 비주얼로 우리 생각을 제한하는 거를 라디오가 그거를 넓혀줘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단순 노동이겠죠. 물론 우리 같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 노동이나 또 반복되어지는 업무를 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오디오만을 만들기 때문에 빨리 제작할 수 있어요. 금방 제작해요. 시간 빨리. 오늘 만약 얘기하면 내일까지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죠. 하지만 TVCM 같은 경우에는 CF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2개월도 걸리고 1개월도 걸리고 짧아봐야 뭐 3, 4, 5 일주일 걸리니까. 자 그리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돈 많이 안 들죠. 성공하고 유명한 배우의 오디오만 갖다 쓰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죠. 그리고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배경음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적용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매체에 비해서 보완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 아니다 딱 바꿔 바로 바꿔버리니까. 네. 그리고 광고 단가가 저렴합니다. 텔레비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지역 소매상이나 지역 이벤트를 고지하는 광고에 많이 적용돼요. 단가가 싸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TV 단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역 방송도 비싸지만 전국 방송은 더 비싸요. 전파료만 뭐 10%에 뭐 500, 1000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더 비싸죠. 과거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방송을 공지파라고 나가면 그것만큼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배너 광고의 경우에도 그 배너를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한대요. 이게 뭐 일주일이나 3, 4일 일주일 그러는데 뭐 2억짜리도 있고. 근데 오늘 하루에 2천만, 3천만 원짜리를 건대요. 그러면 그 전날 그 건 만큼 이상이 수지가 들어온대요, 사람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타 매체에 비해서 매우 낮은 도달력이 있어요. 청취율이 낮아요. 정말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앞에 가면 가서 더 그게 심해질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주로 배경이 이용되고 광고가 주목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딴 거를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뭔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도가 텔레비전은 집중도가 TV만 될 수가 있어요. 라디오는 집중도가 혼자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광고를 또 흘려줘야 돼요. 다른 걸 하면서 오는 광고. 그리고 청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지나가서 그랬었나? 라고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광고를 라디오로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다른 광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잘 적용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의 유형을 보면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15 광고, 광고는 TV 광고에 비슷합니다. 자, 광고를 보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전 CM, 후 CM으로 시행하죠.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광고처럼 10% 정도 내외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빨리 지나가는 경우 있죠. 그거는 광고가 안 붙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보고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공중파 방송, 텔레비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인터넷이나 IT로 그 효과들이 넘어가고 그쪽으로 광고 비용이나 광고에 대한 수지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광고를 안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시간은 가니까 그걸 무조건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없는 타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캠페인을 넣든지 막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바닥에 말아져 버리니까 이제 10% 이상을 못 넘게 또 만들어요. 안 그러면은 1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가끔씩 월드컵 경기에 보면은 굉장히 광고가 길죠. 그거는 꽉 채워서 그렇다고요. 그거는 기준이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고 피파 기준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 CM이요. 중간 CM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전후방의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통상적으로 20초 기준으로서 5초, 10초, 40초 또 가능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15초라고 하면 라디오 방송은 5초, 10초, 20초, 40초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토막 광고를 보면 프로그램과 사이에 나가는 광고는 똑같아요. 똑같고 시간당 2회, 회당 80초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광고당 20초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 광고는 똑같아요. 시간 광고에 시간 고지를 할 때 뭐 1회 10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시계와 함께하는 뭐뭐뭐에서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라디오에서는 오디오만 가능하니까. 자, 시급 부분을 봅시다. 시간대별로 급수를 한번 봅시다. 6시는 C등급, B등급, A등급 비슷하죠. 근데 거꾸로 TV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A등급이에요. SA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디오를 주 시청을 하는 시청 때는 업무와 함께 같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텔레비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A 등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오후 시간대 16시부터 오후 B 등급이 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A 등급이 돼요. 9시 이후로는 또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B 등급으로 가거나 24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C 등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문의 특성에 대한 것은 10분간 휴식을 갖고 한번 다시 또 3교시차 때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유 시간 가지고 특히나 지금 이제 문제를 중간중간에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안 내고 신문 광고의 특성에 있어 장점이 TV에 비해 광고물
이가 저렴하다. 예, 이런 내용들을 장점을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수업 내용 중 문제가 제시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맞는지의 여부를 OX 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장점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O가 될 것이고 X가 될 것인데 저는 장점만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O가 답입니다. O가 답이에요. 자, 그럼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